네, 진영근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혁준 아버님도 안녕하십니까? 강다현 아버님 오늘 날이네 그냥 계속 되고요. 네. 네, 권혁준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네, 저기 잘 다녀오셨어요? 저 못 갔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날이라서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드님들은 어떻게 잘 지내요? 예. 잘 지내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진영근 아버님 예? 어떻게 잘 되세요? 이제 발등에 물 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렇죠. 원래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뭐가 됩니다. 이게 뭐, 예,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저 봐요. 저기 지난주에 당일날 밤 12시에 보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이종래 아버님은 요새 뭐 어떻게 계획 세우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그 축구 복귀 말고 그거는 뭐 이제 음. 얘기 다 들었고 또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아,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하던 일 연말이 다가와가지고 마무리 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어, 시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잘 하시네요, 되게. 하긴 뭐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게 과업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죠? 네, 그냥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그 행동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가 음, 내년에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에 일정이 되게 올해 일정보다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저런 거 생각을 막 하다가 문득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마다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팍 달라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 때마다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란 걸 했으니까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럴 때 꼭 보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컴펜세이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한테 그런 걸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요번에 좀 큰 마음 먹고 아 그래 왜냐면 요새 제가 외부 강의를 어, 한 달에 지금 한 50시간 이상을 하는 것 같은데 외부 강의를 50시간 60시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아침 강의를 4시간 하기로 돼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건 괜찮아. 왜냐면 충분히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일정이 겹쳐가지고 겹친 게 아니라 일정이 예를 들어서 오전이 끝났어요. 그럼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어디 이동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전에 뭔가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졸음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잠이 막 제가 막 별을 막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막 별짓 다 하는데도 잠이 막 이게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졸음 쉼터나 이렇게 가서 자거나 이러면 늦을 것 같으니까 또 그러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게 진짜 이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게 우리 한 번씩 다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깜빡 졸음 그러니까 안 졸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없어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어디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 어디지 여기? 이런 경우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어느 경로 따라서 어떻게 왔는지 기억 안 날 때 없으세요 혹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요새 최근 들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좀 큰일 나겠는데 막 이런 생각 들다가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보증 수리가 끝나는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사업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저거 수리를 해주셨는데 그날 수리가 안 끝난다 그러면서 차를 대차를 해주셨어요. 그 제네시스 모델 GV70이라는 모델을 대차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차는 저희 형도 그 차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차를 그 전에도 타봤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뭐 제네시스가 좋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보다가 그때 탈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딱 있는데 이게 장거리 운전하는데 아예 대놓고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가 줄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 요것만 얘가 좀 해주는데 저는 정신 멀쩡히 다 뜨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피로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예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의 일정이 대전까지만 된다 그러면 아예 차 안 갖고 가거든요. 그냥 KTX 타거나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냥 어정쩡한 거리가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용인이나 저는 천안까지는 그냥 차를 갖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게 그나마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쭉 하다가 안 되겠다.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차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전기차는 못 하겠고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전기차 화재 나는 거에 있어서 장렬히 전수할 수 없으니 전기차는 안 되겠고 그 내연기관차를 사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2018년식 그랜저거든요. 그랜저가 상당히 넓잖아요. 내부가 되게 넓거든요. 소위 말하는 운동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넓은데 제가 그동안 소유하면서 옆에 누구 태운 거는 손에 꼽아요, 진짜. 조수석, 뭐 뒤쪽은 거의 사람 태울 일이 없었고요. 조수석에 사람 태운 것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혼자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가 의미가 없어요. 차만 크지. 물론 뭐 운전하기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요번에 쫙 큰맘 먹은 게 그래도 한번 그냥 컴팩트한 거 하는데 한 대 사서 그냥 어쨌든 그냥 내연기관 차를 좀 사야 되겠다. 컴팩트한 거. 근데 좀 운전하는데 즐거웠으면 좋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운전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뭘 주문했냐면 혹시 폭스바겐의 골프라는 모델 아세요? 아세요? 폭스바겐 골프 모델이 이제 해치백인데 차가 소형차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뭐 어쨌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딱 해봤는데 운전석 의자를 끝까지 밀어놓으면 제 뒤에는 사람 못 타지만 뭐 제가 운전하는 공간 자체는 이렇게 뭐 좁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뭐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좁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기능도 되게 좋고 일단 달리는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폭스바겐 골프 모델 중에서 TDI 모델은 이제 디젤 모델인데 그게 아니라 휘발유 모델 중에서 GTI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는 시점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짧게 기다리면 3개월, 길게 기다리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폭스바겐 골프 GTI라는 모델을 막 관심 갖고 찾아봤을 때는 차 가격이 4,5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옵션 조금 바뀌고 한 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4,7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9월 달에 어쨌든 6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한 2월 정도 나오겠네. 2월이나 뭐 3월 이 정도 나오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그 계약금을 걸고 예약하고 왔어요. 오늘 전화 왔어요. 차 나왔는데 어떡하죠? 된 거예요. 내가 아니 저기 6개월 걸린다면서요? 그랬더니 네, 빨리 왔습니다. 아 진짜요? 씨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 뭐 해야지. 근데 교수님 근데 이게 연식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2024년형으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요. 뭐 옵션은 바뀐 거 있나요? 그러니까 옵션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2024년형인 거예요? 뭐 좋네요. 그랬더니 교수님 가격이 200만 원 올랐거든요. 그래 갑자기 네? 옵션도 안 바뀌었는데 24년형 됐다고 200만 원 올랐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처음에 내가 4,500만 원 정도 해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한 건데 이게 200만 원 오른 근데 200만 원 오른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옵션이 바뀌었잖아. 옵션이 좀 추가됐으니까 그건 인정이 되지만 지금은 연식만 바뀐다고 200만 원 이거 올린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제 그 영업사원한테 계속 말하기도 그런 게 그 영업사원 방침이 아니잖아요. 폭스바겐 코리아 방침이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왜냐면 제 차도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랜저도 처분하고 이제 차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 키로수나 자동차 등록도 찍어도 보냈어요. 근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4시간 강의하면서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그냥 오늘 차값 다 보내버렸어요. 자꾸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단위가 한 5천 원, 2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5천 원, 200만 원 보내면서, 아이, 더 이상 생각 안 해. 왜냐면 이거 등치득세당 다 하니까 한 5천, 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생각하면 기분만 나쁘지, 이거. 그리고 어차피 사기로 한 거. 그냥 나를 위해서. 근데 그거 탁 보내고 나서 앉아가지고 탁 생각하는데, 안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돈 다 지불했는데,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진혁이 하고님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결정이? 그전에도 차 얘기 몇 번 하신 거 보니까, 그, 이제 네, 모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신 맞아요. 거니까, 네. 예, 이제 뭐, 잘 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 근데 그 모델 연식 바뀌는 게, 한 6, 7월 되면 바뀌더라고요. 어, 제 차도 몇 년이지? 20년도, 20년 7월식인데, 예, 그게 팔 때는 21년식으로 팔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 정도면 아마 국내 것도 아마 거의 다 그렇게 바꿔서 할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그랜저 지금 타고 있는 게, 저는 제가 사실은 올해 빼고 작년까지는 제가 차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지금 5년 됐는데, 키로수가 6만 8천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차를 제가 그냥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1,4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5년 됐고, 근데 1,400이면 더더군다나 우리 그 권혁진 아버님도 아시지만 이게 그랜저가 인기가 없는 모델도 아닌데 그리고 차량 관리도 잘했고 괜찮은데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돈도 입금 다 했고 근데 또 가격도 또 생각지도 않게 200만 원 더 나가고 막 그래서 아이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뭐 한계인가 보지 근데 갑자기 그 폭스바겐 직원이 저한테 이제 그 자동차 등록증하고 계기판에 그 키로수 이거 다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제가 알아볼 때는 1,4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영업사원이 7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최고 높은 데가 한 1,600만 원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명인가 보다. 음. 여기서 200만 원 오른 게 여기서 또 까지네. 됐네. 아이씨 됐다. 내가 팔았으면 200만 원 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운명이다 뭐 이거 그냥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 하는 거죠. 뭐, 예, 뭐 잘 타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나고 뭐 열심히 활동적으로 정열적으로 또 활동하면 뭐 돈이야 금방 버니까 뭐. 이종윤 아버님 이게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 모든 결정은 제가 책임지면 되고 제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어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갑자기 200만 원 올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야 폭파로 갈까? 친구가 이제 맞장구 좀 해쳐주는 거죠. 야 폭스바겐 코리아를 폭파로 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야 근데 200만 원은 좀 짜증날 만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30분 뒤에 전화 다시 해가지고 입금했다다. 이제 돌아올 수 없어. 다 보내버렸어. 딱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재영아 난 네가 제일 부러워. 유부남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게 내 맘대로 했다가 나 아마 쫓겨날 걸. 지금 난좀 맞을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종훈 아버님 좀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 뭐 차 산 거 빼고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고 본인 취미가 있으실 뭐 취미에 관한 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내가 이제 하고 싶어요. 비용을 내가 좀 지불하고 싶은데 어, 저처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냥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쓰거나 이러면 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잘 가정의 안 평화를 됩니다. 네, 잘 안 됩니다. 우선은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이게 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 예. 같은 경우는 어 아니 여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다는 제 아들이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제일 1순위고 왜요? 그 다음이
아들이 뭐라고 1순위예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 본 적이 없지만 그 친구 뭐 저번에 라이브 채팅할 때 한 번 등장한 거 빼고는 뭐 전혀 존재감 없던데 왜 그 친구가 1순위죠? 일단 저희 안 사람이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더라고요. 일단은. 아니 돈은 돈은 이전하고 집이 다 벌어다 주는데 왜 우선순위를 이렇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 이정나고님 돈 벌어서 주는 건 아주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 우선순위를 아드님으로 가져가는 것도 그것 또한 당연한 거고. 근데 그 그냥 저는 그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맡깁니다. 그냥 어떤 큰 중요한 일 그리고 이제 크게 아주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은 양선하고 이제 둘이 상의는 예, 예, 하지만은 예, 예. 하지만은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이제 안 사람 아내한테 다 이제 맡겨서 제가 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하고 하는 것은 어, 좀 귀찮아 갖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가정인데 뭐 네. 답변 안 하셔도 다 상관없어요? 아, 전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축구 개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 뭐 돈 그러면 개 타가지고 뭐 축구 사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프리미어리그 직관에 간다는 거예요. 아, 프리미어리그 가서 경기 보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온다. 그래도 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정루 아버님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스페인 리그나 이제 뭐 프리메라 리가나 아니면 저 뭐냐 프리미어 리그를 가서 직관을 하고 싶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미쳐가지고 지금 해트트릭을 막 6개 연속을 해가 지금 득점한 될 찰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도 아버님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손흥민이 내년부터는 절대 득점하지 못할 것 같아. 마지막 한 경기 딱 남았어. 거기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살라랑 지금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 경기는 진짜 역사에 남을 경기예요. 이거 꼭 가서 보고 싶다. 근데 직관하는데 얼마나 들까? 한 500만 원, 500만 원이면 될까? 한 경기 보고 오는데 그 정도면 되게 안 되나?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비행기 내려갈 비행기 표랑 값만 해도, 예? 비행기 비- 표 값만 해도 500만 원이고 네, 비행기 값만 해도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영국 가는데 500이나 들어요? 이게 영국이면, 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들지 않을까 어우, 싶은데요. 그러면 그 판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아, 이게 다 가정이에요. 직관이 안 될 것 같네. 막판에 표도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이 구했대요. 그 가재 이거 한 장밖에 없대요. 이거 이번 노트 그 마침 그 공사도 다 끝났어 이제. 휴가도 한 보름 탔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 그럼 어떻게 상의하십니까? 아니면 비자금으로 가십니까? 그것은 비자금으로 가야죠.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TV로 편하게 앉아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결혼 이후에 우리 이종래 아버님이 본인한테 좀 이렇게 한턱 쏜 거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네, 그게 뭐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그렇게까지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강다인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뭔가를 했어요. 소진됐다는 걸 느꼈어. 이게 너는 충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과감하게 쓰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쓰죠. 네. 우리 또 미혼이시니까 그럼 권혁진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좀 해놨습니다. 그 진영균 아버님은요? 저는 있습니다. 나못 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예. 저는 제발 제 와이프가 제 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 집안 그거 관리를. 근데 안 합니다. 제가 헛벌이기도 하고, 저 혼자 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뭘 살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뭘 살까 하면 물어보면 사라 그럽니다. 어차피 오빠가 내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야, 나 이거 해가지고, 이거 살게. 사. 뭐, 네 응. 건데, 뭐. 이런 응. 분위기면 이거는 거의 경고 아니에요? 사기만 해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진짜 사라고. 사다, 사다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 친구한테 들었던, 안정환이 되게 웃기잖아요. 거의 방송이 다 됐잖아요. 안정환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무슨 성춘 FC인가 뭐 있었어요. 그 응. 선출인데 지금 잘 안 풀린 친구들 데려다가 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막 갑자기 너무 웃겼던 게 안정환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을용인가 누군가 물어봤어. 왜 그래? 그러니까 야, 아침에 쳐다봤다고 맞았어. 아이씨 기분 좋았는데 네가 쳐다봐서 기분 응. 나빴다. 아침에 와이프 쳐다봤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 근데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났는데 쳐다봤다가 기분 나빴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장난치는 거겠지만 그래 이게 참 그 가정을 이룬다는 건 참 보통 용기가 아니야. 맞는 것도 견뎌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드는데 음. 그 사실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나를 위해서 돈을 써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주도가 돼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좀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제 친구들도 보면 음, 뭐 이런 친구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멋쟁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옷을 입어서 멋쟁이가 아니라 나름대로 코디도 잘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몇 년 전에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이 친구가 90년대 저랑 같이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해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데를 취업을 했어요. 제약회사를. 2002년도에 취업을 했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연봉이 4천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였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와 대단. 근데 이 친구가 한 2년인가 하더니 그만두더라고요. 이 리베이트 주고 이런 거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형님이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PC 게임이나 이런 거 안 해서 모르는데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음향을 다 그 형님 그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러더니 형하고 동업을 어느 순간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는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사범대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경영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근데 자기는 경영학과 가고 이런 거 싫고 자기는 원래 미대나 사범대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절대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 나이 40이 돼가지고 가게를 오픈한다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이랑 이런 걸 좀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로고하고 내부 들어갈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갑자기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뭐 농담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뭔가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업종이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네일 아트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근데 뜬금없잖아. 유한양행 다니다가 스튜디오에 있다가 갑자기 일 동업 관계 끝내고 형하고 동업 관계 끝내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네일 아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네일 아트 개업해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이 친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까칠하고 이랬었는데 와 그걸 너무나 재밌어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잘해요 되게. 네일 아트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는 게 이제 아무래도 자기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 내는 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네일 아트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는데 한창 잘 벌 때, 여름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1월 달, 2월 달 이때는 비수기고 그런데 한창 잘 될 때는 혼자 일해가지고 한 600만 원, 7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혼자. 물론 하루 종일 해야죠. 뭐 예약 받고 하고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돈 번 거를 당연히 와이프한테 다 뺏기는 게 아니죠. 주는 거죠. 상납하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다 주고 그 조금 현금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거 비자금이라고도 보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애들 떡볶이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래, 네가 네일 아트 해가지고 그렇게 삶의 낙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지금 원 없이 해서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너무 깨지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진짜 무슨 2천 원 모아가지고 무슨 붕어빵을 사가지고 애들 주고 왜 그러냐 그냥 너를 위해서 좀 써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원래 그랬던 친구가 아닌데 야 나는 애들이 내가 사준 닭꼬치랑 뭐 이런 거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예. 행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친구니까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새끼들 일부 들어가는 거 보면 난 너무나 기분이 좋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이 조그만 손톱에 그림 그리는 것보다 애들 그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저게 뭘까? 저게 무슨 일일까? 제가 원래 안 저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네.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조그만 거지만 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이게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커진다는 게 뭐가 커진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 씀씀이가 커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예, 이제 엄마 몰래 예를 들어서 용돈도 더 주고 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더 용돈 줄게 뭐 이게 되게 큰 행복이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재미도 쏠쏠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네, 모르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했지만은 이제 알고서도 모르고 모르는 척 해주고 했던 그런 재미들. 어, 어 살면서. 그래서 제가 결혼을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자신이 좀 없고 이거 아니 내가 그거는 우리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은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런 생각은 드시겠지만,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제가 이거 갑자기 분위기 좀 이상해졌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결혼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 배우자분을 만나서 결혼할 당시에는 아드님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참 중대사를 치를 때 가장 큰 판단의 조건은 내 배우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아드님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배우자분하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사랑이라고 그래야 돼? 교감이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아드님이 태어나면서 이 여기서의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죠. 어 이렇게 가고 가, 어, 어, 어. 그 아내와 남편은 그냥 그냥 사는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예, 예, 예. 그 예전처럼 그런 뜨거운 설렘 뭐 이런 것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애정 그렇고 사랑스럽고 하고 한 것들은 아이들한테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 주중에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글도 써야 되지, 논문도 써야 되지, 그 연구도 계속 해야 되지, 그 외부 강의도 계속 뛰어야 되지, 또 무슨 심의나 이런 거 계속 준비해야 되지. 그럼 뭐 심의 오면 거기서 자료 보내주면 다 읽어봐야 되지. 또 가서 또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주말이 딱 되면
토요일 아침 딱 7시 되면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이제 논문 연구를 해줘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아니면 뭐 점심시간까지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이 사람들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실에 몇 평 정도, 제가 지금 혼자 쓰고 있는 연구실 한 몇 평 정도 되려나? 한, 한 10평은 좀 넘을 것 같아요. 넓은 거죠. 혼자 쓰는데 10평 넘게 혼자, 예. 그러면 12시 딱 지나가서 1시 정도 딱 되면, 커피 한 잔을 딱 이렇게 딱 앉아놓고, 이제 막 소위 말하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보고 싶은 책도 읽고, 뭐도 하고. 근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좋아요. 아무런 방해도 안 받고, 전화도 안 옵니다, 심지어. 전화 꺼놓지도 않았는데, 뭐, 토요일이고 주말이니까 전화도 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느꼈던 거예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시간이 9시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내가 연구실 왔는데, 그 저녁, 배고픈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던 거죠. 그 배가 이제 그 다음날 또 와야 되니까, 9시에 딱 나와가지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요일 하루, 온종일 하루 탁 있으면서 너무 즐거운 거죠. 그게.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아무도 날 찾는 사람이 없고, 이 연구실 안에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 뭐 이런 게 다 제 방식대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아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뭐 어떤 뉴스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로이터 어떤 리포팅이 나왔다. 그럼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보고 아 진짜 그러네. 뭐 이런 거. 아, 요거는 또 뭘까? 이건 저널리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 이거 리스크랑 어떻게 다르지? 이거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강의 있는지도 까먹고 있다가 뭐 이제 시간이 10시, 11시, 12시 막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갈 때 뭔가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정말 내 주말은 내가 누구한테도 단 1분도 빼앗기지 않았어. 난 나한테 오로지 다 집중했어. 너무 뿌듯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5시, 4시 막 이때 딱 일어나가지고 강의하러 가야지. 그럼 막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오케이 좋았어. 오늘 가서 또 다 없애버리겠어. 가가지고. 근데 반대로 왜냐면 요번 주는 또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2016년부터 외국 의학 학회 세미나 참여를 해요. 요번에 이제 이게 미국에서 관련된 의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국제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연구실 근처에도 못 가요. 왜냐면 외부에서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하루 종일 강의가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주말에 이렇게 저 혼자만의 시간을 안 갔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강다인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집중을 못했네. 뭔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게 제 친구가 제 모습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 결혼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본인의 혼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다른 거에 미치질 못하고,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뚜렷하고, 그게 다른 걸 대체가 또 안 되고, 그 어떻게 결혼하냐? 결혼하면은 일단 너 결혼하는 순간에 집안과 집안 간의 이 관계가 딱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챙겨야 될 게 되게 많고, 그럼 네가 일단, 음, 남편으로서의 지위로서 아니, 그러니까 사위로서의 지위로서 해줘야 될 게 있고, 네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서 지금처럼 만약에 네가 지금 하는 걸 그대로 고수하겠다?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딱 드는 생각은 아, 우스갯소리로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 가정이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연구실에서 본인의 생활이
네. 그게 결혼한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가정 생활이 되는 거. 집에 있을 때 아이들과 아내와 있을 때 그게 너무 즐겁고 일주일에 충전이 되고 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체된다고요? 예,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는 대체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너, 너는 결혼을 못 한다. 그 마음가짐과 예, 지금, 이걸 놔야 되는 거죠, 한쪽을. 그쵸. 많은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민 상담하면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를 다 가져간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 말도 안 된다. 그거 누가 이해를 하냐, 그거를. 그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없어도 문제인데 만약에 애 태어났는데 그렇게 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한테도 아니 너가 뭐 애 태어났는데 그런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나의 소소한 소확행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를 그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김홍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늦은 안녕하세요. 시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네, 제가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꾸린다는 거.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되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자연으로서 나잖아요. 이게 어쨌든, 소위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라, 그 이치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로지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나한테 다 집중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내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 관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란 걸 이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내 자신에게 100% 쓰는 거를 일정 부분 나눠야 되고, 이 나눈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더 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항유하고 있었던, 나한테 많은 만족감을 줬었던 것들을 일정 부분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우리 주변 교수님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너무 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된대. 어디 가, 어디 가. 지금 저기 집사람이 들어와서 설거지하래. 무슨 설거지를 거기까지 가서 해. 그냥 나도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이씨, 가야 돼.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그 내가 평상시에 다른 거 막 우리 회의하고 막 이럴 때 어디 뭐 강의하고 그럴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와이프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이건 제가 약간 오바해서 얘기하는 건데 의기소침해지고 평상시에 어떤 그분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설거지를 하라고 한다고 그러고 꼼짝도 못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왜 저렇게 돼야 돼? 왜?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물론 그거를 근데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제가 솔직히 그 교수님한테 행복하세요? 아 그렇게 해서 행복하냐고 지금. 아니 본인이 그렇게 가서 아니 설거지를 마음에 우러나서 가는 게 아니잖아. 와서 하라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그게 행복하냐고. 아니 가기 싫지. 그러니까 그럼 왜 나 자꾸 결혼하라고 그래. 뭐 자기 혼자 당할 수 없다 이거야? 뭐 너도 당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그런 마음 없잖아 있지. 약간 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이게 참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들었던 말씀입니다. 김옥철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요? 논문 주제네 이거 한번 생각해 개인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리스크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요? 저 아닌가? 네, 김홍철 아버님. 네. 아, 그, 어, 만남이 이루어지면 네. 교수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살다 보면 이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거나 또는 이렇게 반려자를 만나고 하는 일은 또는 헤어지는 일조차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구상하고 사색하듯이 되지 않고 이게 주어지고 자기 인생으로 펼쳐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진심이고 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때 또 교수님의 진심은 지금하고 좀 달라지고 또 다른 어, 그런 면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직 전혀 늦지 않으셨으니까 나중에 아니, 또 저기, 논의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제가 늦었다고 네.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는 아, 뭐, 아니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결혼을 포기합니다. 늦었다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고, 네, 시기적으로 네, 앞으로 뭐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실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때가 되면 저는 교수님께서 또 그 멋진 사모님을 또 만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가정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가정을 못 이룬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 아니요, 예, 제가 뭐, 요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 그러니까 일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 시쳇말로 소위 말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내 단독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제생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 수단으로서 누군가는 어떤 직업, 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소진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과업이나 직업을 하면서 소진되는 게 아니라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충전되는 느낌이고 보다 더 뭔가 더 하고 싶고 이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단 저 혼자만의 아까 우리 김홍철 학우님 말씀하셨던 그 사색의 시간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저한테 충전이 되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물론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할 때도 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일상에서 어떤 평일에 여러 작업 현장에 가서 직접 거기서 보고 그 사람 만나서 그막 강의를 하고 이럴 때 오히려 충전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기분이 되게 좋고 뭔가 뭔가 제대로 한다는 느낌? 내 자신이 정말 뿌듯해지고 자존감이 막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한테 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더 하게 되고 이런 걸 더 수락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뭔가를 계속 고수한다는 건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일말이나마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아니죠, 사실은. 뭐 강의를 한다는 것과 뭐 연구한다는 거, 이거 뭐, 예, 그런 거고요. 또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저라는 사람이 불릴 때 호칭도 교수라는 호칭, 뭐 박사라는 호칭 자체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날 폄훼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걸 좀 더 유지하고 좀 더 제고하고 좀 더 높여서 뭔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만족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내가 더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 안에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냐면 한 번 갔다 왔으면 내가 그게 뭔지를 알 텐데, 그 갔다 본 적,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전혀 이렇게 살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됐던 사람도 없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고수적으로 그런 거 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자꾸 굳어가잖아요. 자꾸 뭐 다른 거 고려사항이 자꾸 없어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예, 언젠가 운명적으로 예, 만나실 거고요.
또 교수님께 좋아하시고 또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년 된 친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재수 씨 만날 때 운명의 대상이었냐? 그러니까, 무슨 운명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운명의 대상이야, 씨. 그게 운명입니다. 요새 후회하고 있는데, 씨. 자꾸 생각나야지만 막 우스갯소리로. 네. 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진영이 아버님 좀 어떠셨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결혼할 때, 그 어떤 운명의 상대다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오셨는지 이거 사실 예전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것 같죠 이거? 네, 네 수원에서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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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우리 권혁진 아고님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봐요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에이, 모르겠네. 참 어려운 문제는 참 풀기 어렵고 힘들고 왜냐면 이제 사실 생각도 많이 안 해봤고 경험도 많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거리라 그러고 그런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도 없어지고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요새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흉흉한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어 이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강의를 가거나 어디 뭐 할 때 어떤 이성 그러니까 저보다 여성분들이 명함 달라 그러면 주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주게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주는데 안 주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게 약간 습관화된 게 어디 사업장 방문할 때 그냥 명함 지갑을 안 가져가 버리고 왜냐면 그 사람 안 주기 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고 또 어, 불편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실제로 보면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크고 평상시에 제가 또 정장 입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되게 왜냐면 그들이 불편해하고 나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도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났는데 이정훈 교수님 아시죠? 이정훈 네. 교수님이 양평에 집을 지었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서 이정훈 교수님하고 밥 먹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밥 먹고 그 양평 그 진짜 저기 뭐야 전망 좋은 그 앞에서 그 장작불 떼면서 둘이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저녁은 늦은 밤까지 둘이서 얘기하고 있고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불편하지도 않고 막 자꾸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노출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죠? 이뭐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말이 통하시는 분을 만나실 겁니다. 아니 저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하고 내가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든가 강력한 그런 동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게 좋고 누구랑 있는 게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 제가 혼자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아파트 여기 혼자 산 지도 몇 년이야 지금 거의 30년 돼가네요. 혼자 산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저희 집에 친구 오는 것도 불편해요. 혼자만의 공간에 이렇게 막 내 맘대로 있다가 누가 이렇게 오면 되게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약간 논의라고 하긴 뭐 논의한 건 아니죠. 이 얘기의 방향 자체가 다른 분들이 자꾸 그렇지 않다. 그래도 가정을 꾸리는 게 뭔가 도움이 될 거야. 그걸 제가 계속 방어하고
아, 그런데요. 저는 이런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우리 강다현 아버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 네. 아, 저기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뭐, 아, 내가 너무 당황됐잖아요. 그냥 했다는 아니, 건데. 아, 아,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진혁이라고는 결혼하셨죠? 아, 제가 하셨죠. 아, 이거 당황하시겠죠. 누구 남한테 결혼했냐 물어보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종우 아버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마무리 못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너무 아, 예. 당황해가지고. 이게 그걸 자꾸 괜찮다. 뭐 이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저는 교수님 좋아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만족하고 하시는 일.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공유할 할 수 있고 음, 언젠가는 네, 운명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어, 생각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 봤을 때에도 전혀 50이 넘었는데도 갑자기 본인하고 어떤 그런 생각, 그다음에 삶, 뭐 어떤 그렇게 굳이 했었다는 그런 50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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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나이를 떠나서 그 이제 본인하고의 생각 어떤 응. 그런 같이 나눌 수 있는 생각, 같은 공통 분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어,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아, 나 아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네, 이거. 제-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잘못해가지고, 나 진짜, 음, 깜짝, 네. 음. 네. 아니, 어느 정도 이제 해탈해가지고 얘기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네. 네. 네,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이거 마무리를 못 하겠네요.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좀 민망해가지고. 김홍철 하고님 혹시, 네,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런 다음 단계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리신 거지요? 네, 마음속에는 이제 내렸고요. 네, 그, 일단 다음 학기랑 다다음 학기 조금 더 해야 되는 그 학부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지금 그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그 교육 과정을 살펴보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네, 마음으로 이제 대략 잡고 이번 학기에 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뭐를 이룰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 네, 강의랑 또 다른 어, 마케팅 조사 이런 걸 가지고는 연구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겨울까지. 네, 그러니까 네, 초안은 수업 중에 이번 학기 중에 이제 만들고요. 그냥 네, 보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네, 시험 공부할 때도 사실 시험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IT 관련해서는 그 세 과목인데 세 과목이 다 인공지능이에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근데 네,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실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네, 안 보고 과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프롬프트에 네, 그냥 텍스트를 넣으면 그것이 네, 이미지로 영상으로 나오는 실습을
했어요. 또 과제 제출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네,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그 콘텐츠, 그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동영상을 만드는 기초에 불과하지만 또 하니까 네,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용음악학과 그 수업된 게 있어요. 그것도 네.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콘텐츠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하나는 그 교수님께서 아예 뮤직과 비즈니스를 그 융합하셔서 과목명도 뮤직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또 과제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그 그것도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구체화해서 네. 한 3개 정도는 뭔가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첫 아니, 번째가 그러니까, 연구. 제가 근데, 우리 네네. 김홍철 하고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좀 약간 의문점이 생겼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계획서도 만들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생성형, 뭐 AI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또 뮤직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그거 해서 모델 캔버스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나중에 이렇게 지금 이 아웃풋들을 다 뭔가 우리 학우님이 졸업 이후에 그런 걸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나 과업으로서 수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요즘에 물론이죠. 과제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상이요? 단순하게 과제 내는 거 이상으로 그런 거를 뭐 어떤 거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연결시키려는 거죠. 과제로 끝나고 과제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마침 과제니까 그냥 과제만 제출하면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하나예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는 논문이 될 수 있는데 논문을 써서 경제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소속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콘텐츠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뭐 학문하고 학술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 콘텐츠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그 과목에서 교수님께서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그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적이 없는 개념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오락으로 즐기는 것 중에도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는 퇴직한 다음에 어떤 그 직무를 가지고 또 경제 활동까지 이어지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좋은 글을 써서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제가 만약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몇십 년을 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몇십 년이라는 기간은 꽤 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는 여러 이제 그 학과로 네, 그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하나예요. 음, 학술 연구 개발, 뭐 학술 네, 연구, 뭐 연구 개발이지만 결국 학술 연구 개발인데 네, 논문만 써서는 그렇고 그리고 사실 논문도요. 네, 논문의 독자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논문을 쓰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전문가를 의 어떤 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논문은 극소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읽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논문의 내용이 결국은 일반인을 만약에 이롭게 하는 거라면 논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학술 연구하는 연구자만의 세계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그만한 어떤 그 자격을 제가 갖고 있다면 저는 대상을 달리하고 싶고 지금 상상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선행 연구 같은 거를 고찰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뭐 글을 쓰는 것도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죠. 예, 예, 보다 창의적인 거는 기존의 시스템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 과목이랑 여러 가지 공부해 논문을 쓰는데 거기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고 싶고 15페이지, 20페이지에 막 복잡한 그런 것들에 막 형식을 맞춘 거를 5분짜리 콘텐츠로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추출한다고 하면서 통계적 에러가 있는 걸 해서 완결만 짓는다고 그 논문의 어떤 포맷은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 해당되는 연구 대상을 평상시에 계속 접촉을 해서 그들한테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GSM의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저는 하나라고 보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 그 어떤 만남이나 결혼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제 부족한 생각일 뿐이고요. 그냥 던지려고요. 그 결과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죽기 살기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걸 갖고 하면 뭔가 또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이게 던져서 오늘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오래간만에 또 이제 그 테니스 코트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나이 들었지만 뭐 20대, 30대 운동하듯이 그런 똑같은 자세와 그 라켓들을 가지고 뭐 그냥 쫙 진 다 빼고 오듯이 그렇게 하고 파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맡기려고요. 네. 네. 저기 오늘 예상하지, 그러니까, 아까 강다인 아버님한테도 예상하지 않게 자꾸 이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 굉장히 심오하십니다. 강다인 아버님 혹시 아까 운동한 거 헬스 말고 다른 거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네, 없습니다. 두 스트레칭? 가지, 네. 두 가지 더 있네요. 축구 아니면 테니스인데요. 한번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네. 보시고, 예, 아무튼 뭐야, 뭐야. 제 결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거 주제로 안 올리고, 예, 뭐 전화 똑바로 하는 걸로. 예. 이재명 아버님 저기 예,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중간중간에 뭐 50, 이게 왜 자꾸 기준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나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생각했는데 하구님이 자꾸 얘기하셨어요. 늦은 아, 나이가 그, 아니다. 나 하나도 안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예로 들었던 거지. 그 네네네. 이상도 있을 것 같고, 뭐, 전혀 그것은, 어, 진짜입니다. 전혀.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제 이종우 아버님한테는 꼭 연락할게요. 간다고. 아무- 아무튼 오늘 저기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번 나중에 김홍철 아버님이나 이종훈 아버님을 좀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저기 김홍철 아버님은 지금 계신 곳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책장에 저희 무슨 책들 읽고 계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생성형 AI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어떤 아웃풋을 자꾸 이렇게 지금 시간이 한정되니까 다양하게 얘기를 못 나눠서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듣고 싶고 그러면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종훈 학우님 만나도 그런 아이디어, 가정을 꾸렸을 때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요번 학기가 가기 전에 한번 뵐 수 있으면 한번 뵙는 걸로. 지금 이종훈 학우님 그 현장이 어디 있다 그러셨죠? 전라북도 고창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아, 이번, 그 단풍 구경하러 오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진영이 학우님은 논문 잘 쓰시고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네. 지금은 뭐 어쨌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그 권혁진 학우님도 잘 지내시고요. 자주 네. 뵀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강다인 학우님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시고.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